네, 북한이 오늘 정오를 기점으로 우리 남쪽과의 모든 연락을 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센터장님, 남북 연락사무소는 물론이고 지금 군 통신선 청와대 한라인까지 지금 다 끊긴 거죠, 그러니까. 예, 다 끊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측에서 오늘 갑자기 아침에 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에 모든 연락 채널을 끊겠다. 호흡이 빠른 것 같아요. 지난 4일과 5일 김여정 명의로 성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속 성명이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무슨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다 끊어버린 거죠. 그만큼 지금 북한이 한국 정부를 세게 압박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센터장님, 그런데 이런 대화 채널, 소통 창구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성과로 자랑해왔던 것들인데 이렇게 연락을 끊고 나면 뭔가 그런 것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예, 바로 그 점을 북한이 공략하고 있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남북관계 개선의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네. 대북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 사업이라고 해서 연락사무소도 있고 한라인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협상 지렛대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중단시키니까 한국 정부가 북한의 말을 들어라. 1차적으로는 지금 대북 전단지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개성공단이라든가 또는 9.19 공동성명 이런 것까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남북 직통전화 연락을 끊어버린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과거에도 자신들의 정책에 한국이 호응 안 하거나 상황이 불리하다고 싶었으면 그렇게 중단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오래전에는 1976년 도끼 만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0년에 금강산 박왕자 총격 사건 이후에 오이사 조치를 했을 때 그리고 2013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유엔 제재가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2016년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해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중단했을 때 이럴 때마다 북한은 이렇게 통신선 중단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통신선을 갖다가 차단했다, 폐쇄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락하는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또 언제고 이것이 다시 연결된다. 따라서 그것에 북한의 행보에 너무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북한이 자주 연락망 단절 이런 전략을 꺼내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보통 원하는 게 있으면 대화로 뭔가 요구하거나 해야 되는데 차라리 말을 안 해버리면 오히려 더 불리한 건 아닌가요? 너무 자주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화를 한국 정부가 희망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언가를 같이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도가 있으면은 이러한 연락선 차단이라든가 대화 중단이 양측의 피해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 점을 역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저는 더 주목을 했거든요. 이게 김여정의 지시다 하면서 나온 얘기가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우리를 적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예,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대 이전에는 우리를 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이 20주년이잖아요.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라졌었거든요. 그랬나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강도 높게 표현한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북한이 다음 단계의 행보에 있어서 더 도발적인 것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던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활용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지금 대적 사업 이런 언급을 한 것이 노동신문에도 실려서 북한 주민들을 다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실린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 이런 것들을 정말 앞으로도 실행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월 4일에 김여정 명의로 나왔던 성명을 보면은 자신들이 그런 조치를 반드시 하겠다. 그런데 지금 김여정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겠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지시냐? 김정은의 지시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자신들이 말한 것을 하나씩 이행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게 끌려가느냐 아니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을 견지하느냐 중요한 기로에 놓였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적으로 규정을 했다면 이제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까? 아까 센터장님 말씀처럼 지금 아주 거침없이 지금 북한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군사적 도발까지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군사적 도발도 가능한 상황으로 간다고 봅니다. 아, 예, 예.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금은 첫 단계로서 연락선은 차단하는 건데 네. 그 다음에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갖다가 폐쇄할 수 있고요. 예. 이거는 김여정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 단계에서 9.19 공동 성명을 갖다가 무실화시키거나 그 과정에서 북한이 재래식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6월 25일 날 대북 전단 살포한다는 것을 갖다가 탈북자 단체에서 예고를 했는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총격을 가한다거나 예. 또는 한국 정부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해안포를 갖다가 닫아놓은 상황인데 네. 해안포 총구를 갖다가 열어놓는다거나 예. 아니면 해상 훈련을 한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군사적 긴장까지 조성하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려 들 수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 일에서요, 김여정 부부장의 행보를 또 안 짚을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전면에 나서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 하면은 남북 교류의 상징적인 인물처럼 여겨져 왔단 말이에요. 역할 변화, 어떤 이런 전면에 나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면에 내세우는 건요. 그만큼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을 김정은 위원장이 높여주고 있다. 그 점을 네.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부장이라는 것은 뭐 굳이 우리하고 그분 다르지만 차관급이에요. 부장을 해야지 장관급인데 네. 통일전선부장보다 더 위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통일전선부가 우리로 따지면 뭐 국정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훨씬 더 높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그만큼 역할을 부여하면서 힘을 키워주고 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김여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과거 평창 올림픽 당시에 특사로 파견되면서 대남 관계에서 부각됐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의 상징처럼 됐는데 이제는 대남 압박의 상징까지도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또 역시 김여정의 역할을 갖다가 확대해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김여정의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압박만 할 것이라고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따라서 북한의 표현에 우리가 끌려다니기보다는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전략적 입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아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많은 사람 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 결정 없이 이런 뭐 담화문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제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대남 언급은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김정은 위원장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나서지 않는 것은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도 최후의 수단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이유는 2018년에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카드를 갖다가 함부로 쓰진 않겠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일종의 길들이기처럼 북한의 말을 따르게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완전히 관계 파탄을 갖다가 첫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예. 물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우리가 북한의 말을 듣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 대북 제재를 갖다가 보조를 맞춰 나간다면은 어느 순간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그 카드까지는 쓰지 않고 있다. 그것은 협상의 측면에서는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에 뭐 김정은, 김여정 이 두 사람 말고도 행보에 좀 관심 가는 인물이 바로 김영철 부위원장이잖아요. 함께 지시한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과거 불바다 발언을 했던 이 인물의 재등장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남북 관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가 다시 등장한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예, 인사. 왜냐하면은 김영철이 2010년에 북한군의 정찰 총국장을 맡고 있을 때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일각에서는 그것의 책임자다, 도발 주범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그 협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카운터 파트로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면 강경파다. 이 점에 있어서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김영철이 다시 등장을 했다는 것은 향후 북한이 단계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을 넘어서
군사적 도발까지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군사적 측면에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온 좀 시작점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대북전단이 군사도발보다 더 엄중하다. 사실 미사일로 공격하는 게 더 엄중하죠. 어떻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게 더 엄중할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 한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북 전단의 내용이 북한으로서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5월 달에 보냈던 대북 전단지가 예. 북한의 특정 도시에 정말 떨어져서 내부적으로 좀 소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예.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예. 아무튼 정치적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기 때문에 북측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대북전단 살포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된 거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도 아닌데 이번에 뭔가 달랐던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예. 이게 한국 정부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했다면은 예.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을 텐데 네. 지금 북한을 보면 이걸 가지고 걸기대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것을 보면 주민 통제에 활용하고 있고 무언가 지난달에 보냈던 대북 전단지가 북한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보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런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어떤 메시지가 없는 대통령,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현 단계에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괜히 맞불을 놓게 되면은 상황만 악화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통일부라든가 또는 국방부를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게 하는 거죠. 일단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나름대로의 법과 원칙을 견지해야죠. 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발언을 아낌으로 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고 상황이 변하면 돌파구는 마련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대통령 국정상황실장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남북 정상 간에 있었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습니다. 좀 대표적인 게 네. 이제 대북 전단지 살포인데요. 이게 분명하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입니다. 합의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실천이 좀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습니다. 네, 있죠. 이 기본 합의서만 제대로 되더라도 남북 관계에 안 풀릴 일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 취지로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뭐 25일 대규모로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싶긴 하네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말씀하신 건 맞지만 이러한 합의를 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거든요. 그 예.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균형감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뒤에 연락을 차단한 북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향후 북한의 행보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